그럼 다음은 2024년 분당 사목계획을 위한 주임신들의 말씀. 정예수님, 우리 분당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년도 우리 사목계획과 또 우리 단체들이 그 사목계획 지침에 따라서 단체의 그 행사를 준비하고 또 조정하고 또 원활하게 시행해 나갈 이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분당에서 참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올해 지역 올해 2월 달에 우리가 몇 년 만에 그 사목회를 위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기억하듯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왔다면 이제는 열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가져왔던 우리 사목 활동의 그 학습의 어떤 결과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분당 활성화의 어떤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2024년도 우리 반포성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분당 교우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잘 융합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됨에 대해 정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또 주님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또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사무기장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워크숍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준비해준 우리 사무계 총무님과 또 전체적인 그 업무를 담당한 우리 기획과 우리 담당자들 그리고 사무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워크숍이 준비가 됐고 여러분들도 사목회에서 또 준비위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계획을 잘 제출해 주셔서 상당히 큰 도움과 내년 사목계획에 큰 어떤 발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그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 사목계획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서울대교구의 교구장 우리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건네주신 2024년도에 사목교서 즉 사목방향을 기초로 해서 우리 반포성당도 올 한해는 교회 전체적인 이러한 교서와 흐름에 맞춰서 우리들도 함께 발맞춘 이러한 분당의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반포성당은 22년도에 시작된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의 여정이라는 교구 시노도의 결의에 따라서 올해 23년도 분당 공동체의 미래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당 구역 공동체 신자의 5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현재까지 우리 반포 성당 활성화 지침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해를 지내왔던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본 교구에서 제시한 본당 활성화 지침은 우리 모든 단체와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방안들을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와 참여 그리고 친교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의 24년도 사목의 방향도 이 시노도 정신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16차 시노도에서 제시한 본당 사목계획 수립의 방향성, 그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게 되는 이 사목계획은 단순히 우리 공동체의 현황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찾아서 개선해 보자 하는 우리 신자들의 단순한 결의가 아니라 신호도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목계획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매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국소적인 이런 일들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모든 중점을 집중시켰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그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우리의 각 본당만의 그 내년도 행사 중심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그 워크숍이나 사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어떠한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우리가 지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우리 이번 시노도에서 선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을 때 그것은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일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확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전할 일꾼들이 부족하니 그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 정신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참여하고 그 은총을 누리는 데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누림은 주님의 은총이고 그 은총에 대한 보답은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 자체에 우리는 서야 된다고 이 시노도는 얘기합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느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란 단순히 신자를 늘리는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본당의 신자들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신자 배가 운동, 또 길거리 이 어떤 그 선교 운동, 그래서 어떤 선교지를 나눠주고 그냥 무조건 와서 우리 본당에 또 우리 교회의 신자 수를 늘리면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어떤 찌라시를 아니면 홍보지를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본당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내 가정에서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삶 자체가 선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우리가 듣고 보고 알았던 그리스도라는 분을 직접 보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이 성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고 이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호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24년도에 중점적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본당에서 24년도에 시작된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지난 23년도 9월부터 시작된 원베일리 아파트 약 3,000세대를 향한 선교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신자들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선교할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답을 갖지 못한 채 선교에 임한다면 그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의무로서 항상 불편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힘든데 왜 내가 선교까지도 이렇게 맡아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어떤 걸림돌을 당하게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대상인 우리 이웃들 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서 하느님의 나라 이것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기쁘고 희망차고 또 미래적인 가치를 품고 있기에 지금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내면적인 모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우리 구역 공동체에 우리 분당 공동체에 이주해 온 원베일리 입주자들에게도 그 모습이야말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새로 이사와서 자기들의 어떠한 그 삶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 변화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본당에서는 각 가정, 구역, 반 그리고 단체와 사목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계획을 세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단체의 어떤 카리스마 자체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의 가장 큰 중심 안에는 선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나름대로 모든 단체, 모든 분과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일들의 중심에는 오로지 선교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빠지게 된다면 아니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 단체의 그 존재성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호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선교는 친교를 지향하고 있고 친교는 또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동체, 구역의 모든 지역에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독점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우리 단체만, 우리 문과만, 우리 구역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노도 정신은 선교는 친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친교를 통해서 선교가 또 진행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친교를 통해서 이웃과 우리들을 개방하는 서로 간의 이 주고받는 친교의 장을 더 마련해 나갈수록 협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합니다. 제가 근 40년 동안 본당 사목만을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천주교만의 행사이고 천주교만의 친교이고 천주교인들만의 서로의 거래라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 표현이 그렇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는 우리와는 상관없고 그들이 나누는 사랑은 우리와 관계가 없고 그들만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신앙을 갖지 않은 이웃들이 들어오거나 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반려동물 축복식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시노드에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이 선교는 친교를 통해서 개방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라는 선입견의 그 벽을 넘어서 기꺼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본당은 언제나 개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본당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나누면서 바로 이 친교를 통한 선교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는 그동안 친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데 애를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본당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마련한 행사에는 사람들이 이웃 공동체에서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 커뮤니티들의 행사에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교의 모습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는 그 행사, 이웃들의 행사에, 커뮤니티에 우리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자세를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의 친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본당 뒤편에 파란색 원이라고 기억을 하네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우리 동네의 커뮤니티들의 많은 행사들, 어떠한 이 반포 이 이동 주민자치 제가 이 행정 이 명칭에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는 무슨 주민자치 뭐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러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모임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행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파고 들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우리들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신교처럼 다른 데서 속인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죽기 살기로 그 교회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조직은 우리의 천주교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속지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본당 신자들은 99% 우리 지역 공동체에 머무르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지역 안에서의 커다란 지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거고 또 의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본당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지평을 넓힐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관청이나 어떤 정치 이익단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모든 단체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또 우리 동네 아파트 또 주변 학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도 우리 사무회의에서 별도로 그것을 점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가 돕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는 지난번 이 12지구 우리 성가 경연대회라는 큰 행사를 한번 겪어보았습니다.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행사에 눈을 돌린 이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반포 성당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시작하면 누구도 능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워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구나. 아직도 그런 공동체에 그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반포 성당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많은 이러한 단체들 또 협의회들 많은 공동체들 커뮤니티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우리의 선교와 친교를 조금 더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교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선교의 어떤 기점으로 삼고 그 선교의 기점으로 준비된 행사에는 더욱이 많은 신자들이 참여해서 외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야 하는데 우리 신자들조차도 친교를 이야기하면서도 참여에 게을리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본당의 활성화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워크숍을 위해서 단체장님들 그리고 분과장님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우리 협조자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친교는 그리고 친교를 통한 선교는 그런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본당에서 만들어진 이 행사나 또 이웃에서 만들어지는 마련되는 행사에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단체의 연중 행사의 어떤 계획이 조금 더 제시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참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자신이 하느님 백성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 성직자, 평신도 모두가 본당의 주인이라는 사명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본당 신자들이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가장 빠른 이러한 소명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당의 모든 일들 그저 본당 신부가 알아서 하겠지, 사목회장 이하 사목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아니한 이러한 방관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성직자 위주의 본당 운영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유출해낸 이러한 앞으로의 그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 본당 신부는 본당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본당 신자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들이 선택한 모든 일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로 충분한 2024년도에 우리 본당의 사목이란 활동의 모습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24년도 우리 반포성당이 온전한 공동체로서 다시 반포성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사목회장님께서 내년 우리 본당의 슬로건은 반포성당을 다시 반포성당으로 만듭시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포성당 얼마나 큰 추억을 갖고 있는지 반포성당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정도 가까이 사목생활을 했지만 제가 반포성당에서 1년 넘게 이렇게 사목활동을 하기 전에는 왜 반포성당이 다시 반포성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당은 이제 26년 50주년에 그러한 기념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반포성당은 다른 성당에 비해서 부정적인 용어를 쓴다면 시족 부족적인 우리만의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전통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흐름이 있고 또 앞으로 지향하는 미래 지향점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 본당은 50주년을 정말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반포성당이 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 8월에 여기에 부임을 와서 개성초등학교에서 매주 2번 봉헌되는 주일미사, 그것도 저의 그 부임을 한 환영미사라고 해가지고 아마 많이 온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때 미사 2대를 합쳐서 320명이 왔습니다.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견진성사 때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주일미사에 나왔고 그 이후로 지지난주에는 880명, 지난주에는 924명. 제가 이런 거는 또 잘 배우죠. 왜냐하면 곧 1000명이 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넘을 때까지 저는 계속 외울지도 모릅니다. 매주 신자 참여 수를. 이제 본당 미사 참여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된다면 우리 본당은 이제는 아까 언급된 것처럼 구반포에 우리 본당의 50%가 입주하기 전이더라도 서울 개교구의
230여 개의 분당 중에서 중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절인데도 중위권에 들어가는 미사 참여자 수를 갖게 된다면 이제 구반포에 이제 새롭게 완공돼서 입주하게 될 때 이 반포성당의 위상은 아마 서울대교구에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한국천주교회에서 최고를 찍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이제 5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많은 프로그램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이 사목위원들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사목회 이 분과장으로 책임을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나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 할래. 우리 분당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앞장서서 포탄을 맞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앞장서면은 제가 이렇게 옛날의 표현이지만 유관순 여사인가요? 유관순 누나가 왜 잡혀갔는지 아느냐? 앞장서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절대로 앞장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0%의 우리 분과장님들과 분과위원들이 이제 우리 본당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출사표를 던졌고,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구역회에서 총구역회의 구역장님들은 그나마 이 자의반, 타의반, 물론 자의반이 훨씬 크겠지요. 그렇지만은 구역 안에서의 반장님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반장단이 있다고 말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반장님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친교를 해야 하고 그 친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본당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참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각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체에서 가장 중심은 선교라고 말씀드렸고, 선교가 친교로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 단위의 참여는 반소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소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지 못하면 필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가 아무리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사나 이런 면으로 계속 성공하고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 구조인 반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고 그저 성공한 동호회, 성공한 조직 이것에 머무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반장님들, 즉 우리 성경을 보면은 50인 대장, 1000인 대장, 100인 대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50인 대장이면은 50명의 반원들을 데리고 주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50인 대장이라고 하고, 또 1000인 대장은 1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금 미사에 나오는 1000명을 이끌고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러한 대장을 1000인 대장으로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반장님들, 최소 50인 대장의 반장님들이 힘들면 적어도 10인 대장, 20인 대장이라도 이 반장님들을 우리가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단체에서, 모든 우리 사목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반모임을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미사도 활성화시키기로
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여건상 아직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모든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 신자들도 함께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해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떨어진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삼다수나 이런 페트병이 있으면 또 비닐을 좀 벗겨가면서 마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의 또 뭐라 그러죠? 분리수거의 첫걸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 이런 거 되게 싫어하지만 앞으로는 또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반포성당 50주년을 준비하는 기점으로 24년을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 친교, 참여의 의미를 믿음 생활 안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냉담의 역병에서 회복되지 못한 영적 환자들, 우리 가정에도 많이 있죠. 그 영적 환자들이 빨리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고 함께 해주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신앙의 우리 반포성당의 워크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